네, 오늘장 랭킹 5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여기에서 아이디어 가득 얻어가 보시죠.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헤르메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비정견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두 분 인사 먼저 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조합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 들어볼 텐데요. 자, 1위부터 5위 가운데 가장 아래쪽부터 열어볼 겁니다. 자, 현대차의 투자 모멘텀 그리고 재평가 구간인가 여기에서 질문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김태성 이사님께 먼저 이 질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제도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동차를 제 기억에 최근에 이렇게 이틀 연속해서 연속성이 나온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완성차도 더 가고요. 부품도 시동을 또 겁니다. 범위도 조금 더 넓혀진 듯하고요. 이 흐름을 좀 짚어주세요. 하루짜리 호재에 그쳤던 적이 많아서 이렇게 이틀 연속의 강한 흐름이 잘 마음이 확 와닿지 않아서 분석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올해 1분기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보면 큰 틀에서는 결국 2차 전지, 특히나 이제 양극재가 시장을 주도했고 그 이후에 챗 GPT라든지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러한 굉장히 빠른 테마주들이 순환매가 되어 왔는데 2차 전지의 그 양극재의 힘을 이어받을 만한 대체 섹터가 사실은 뚜렷하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을 갖는 섹터들은 물론 있었지만 그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퍼포먼스가 제대로 나온 섹터가 없었는데 일단 자동차가 이 2차 전지의 약간의 이 부족한 앞으로 이제 좀 나올 수 있는 차익 매도라든지 실망 매도 물량을 좀 받아갈 수 있을 법한 내용들이 어제 나왔죠.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은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돈을 잘 벌었고 앞으로 돈을 잘 벌 준비를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비엠 혹은 2차 전지에 투자하셨던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래 이 정도의 수익이면 1차적으로 매도를 하고 만약 다른 쪽으로 옮겨간다 했을 때는 당연히 자동차가 눈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자동차도 제약바이오도 지금 계속 후보 순위에 오르실 거예요. 이쪽을 투자하는 게 맞을까 저쪽을 투자하는 게 맞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그 외 섹터 중 그러니까 그 섹터들 중에 가장 불확실성이 없는 섹터가 어딜까라고 본다면 당연히 지금은 자동차 쪽에 조금 더 환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24조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엄청나죠.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라든지 기아, 에코프로는 에코프로비엠이 보여왔던 그러니까 주가에 미리 선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힘들이 한 번 더 저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대신에 완성차들은 강하게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결국 부품주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화신이라든지 서현이와 SL 그리고 저는 현대위아가 어제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거의 한 2, 3년 만에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처음 본 것 같은데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이러한 기업들까지 바닥권에서 움직였다. 그러면 지금 매기세가 자동차주 쪽으로 거의 확정시 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부품주 단에서 한번 힌트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신도 저희 이전에 추천을 해주시고 어제도 AS를 받아보긴 했는데요. 결국은 부품단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사님, 현대차와의 연결고리가 있는 쪽, 그 접점을 조금 파악하는 게 키포인트가 될까요? 결국 이제 국내 공장이 있는 것보다도 미국 쪽에 혹은 해외 외출에 혹은 해외 쪽에 공장이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현대 자동차 그룹과 해외에 동반 진출하는 쪽이요. 일단 화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멕시코에 지금 공장이 있습니다. 멕시코 쪽에 또 저번 달인가요? 저저번 달에 멕시코 대통령이 테슬라가 이 멕시코에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근처에 또 화신이 공장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테슬라까지 굉장히 또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화신이 아닐까라는 이제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그 어떤 지금 기업들보다도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럼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이제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 기준으로는 화신은 지금 사기에는 조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을 때 가격대가 9,000원 언저리였어요. 근데 지금 벌써 15,000원 부분까지 올라왔으니까 너무 많은 시세가 나왔기에 화신 같은 경우에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주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 정말 오후장으로 갈수록도 식지 않고 뜨거워지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하창한 본부장님께도 이 이야기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모멘텀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이거를 단순히 뉴스가 아닌
아니면 수급적인 논리로 해석을 해야 될지는 일단 여기서부터가 물음표긴 한데 성격부터 좀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근거가 지금 자동차 섹터를 이렇게 힘있게 위로 끌어올리신다고 본부장님의 시선에서 보시는지요? 일단은 뭐 저는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내수에서의 판매량도 그렇고 해외 판매량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왔죠. 근데 IRA 법안에서의 이런 불안감으로 사실 주가가 굉장히 위축이 됐었고, 뭐 내연기관차이니까 뭐 그쪽에서의 상황이 좋아져도 좀 외면하는 그런 시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것들이 조금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비중도 확대가 될 거고, 뭐 결국엔 2차 전지가 잘 가기 위해서라도 자동차가 많이 판매가 돼야겠죠. 그러면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또 좋은 시세를 분출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2차 전지가 약간 쉬어갈 때 또 차기 섹터 중에서 실적도 좋고 위치적인 부분에서의 좀 아직 안 오른 쪽을 보다 보면 이 자동차가 좀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고, 앞서 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엄청난 대규모 투자가 또 있고 또 해당 부분들은 좀 계속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들이 자동차 섹터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2030년인데도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좀 이게 매력이 있는 정도의 규모와 그러니까 시기가 조금 걸리긴 해서요. 주식시장이 이걸 빠르게 와닿을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폐배터리를 보면 되죠. 10년 뒤에 모멘텀을 보고 주가가 굉장히 강력하게 탄력을 받은 것처럼 물론 이 시기가 긴 게 일정 부분에서는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해당 기간에서의 이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 할 거고,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실적이 굉장히 좋다, 이 부분을 좀 매력적으로 보고 있어서 뭐 해당 부분이 결국에는 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시각이 달라지면 그게 또 하락의 빌미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최근에 이 트렌드 자체가 조금 수급 추세적인 흐름대로 좀 상승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조가 굉장히 강하죠. 이런 상황에서는 좀 계속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차 전반에 대해서 오르는 근거를 여러 가지 좀 짚어봤는데, 그거를 타이어주에도 같이 적용할 수 있는지도 본부장님께 이어서 좀 체크를 받아보고 싶어요. 오늘 자동차 부품 전반이 많이 오르는데 정말 무겁고 움직임이 더딘 타이어까지 동반해서 빨간불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묶어서 봐야 되는 건지, 기사를 보면은 뭐 수익성 개선 전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걸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는지, 별도의 대응이 필요한지, 요거 질문 드리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같이 보시긴 보셔야겠죠. 근데 속도면에서 조금 느리기 때문에 뭐 1차적인 벤더 위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보고 있고요. 뭐 결과적으로 자동차 섹터가 또 한 번의 주도주가 돼서 슈팅이 나오게 되면 이제 타이어 쪽에서도 당연히 좀 긍정의 시그널이 나올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약간의 좀 상승력이 나오더라도 약간의 물량이 좀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수익성 개선, 뭐 신차에 대한 이런 기대감, 화물 운송 비용 절감, 이런 긍정적인 이슈들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뭐 앞으로 전기차가 활성화가 되면은 뭐 이제 타이어도 전용으로 갈아 껴야 되고 주기 자체도 짧아지기 때문에 결국 뭐 숨겨진 수혜주로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그리고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어떠한 근거를 봐야 되는지 아이디어를 쭉 정리를 해봤고요. 계속해서 4위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저희 항상 반도체나 이렇게 좀 주도력을 가진 쪽 다음에는 항상 연달아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2차 전지주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담아 볼 겁니다. 자, 오늘은 포인트를 광물에 좀 맞춰서 시작을 해볼 건데요. 하창한 본부장님께 요거 첫 질문 먼저 드릴게요. 가장 핵심 광물이라고 한다면 뭐 니켈, 리튬 이렇게 많이 보게 되던데, 그래서 저도 분류를 해놨더니 오늘 니켈 쪽은 잘 가고 리튬은 일제히 좀 하락폭이 크더라고요. 이게 키 맞추기 측면인지 아니면 뭐 인도네시아 관련해서 뭐 FT 나오는 게 더욱더 수혜가 한쪽으로 기울어서인지 궁금하거든요. 어느 쪽으로 봐야 될까요?
뭐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에코프로 그룹주와 기타주로 나눠서 좀 해석을 했거든요. 아, 네네. 네, 사실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주의가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최근 이거를 했던 굉장히 좀 강력하게 슈팅이 나왔고 이평선과의 좀 이격이 많이 벌려졌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차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전거래일엔 LG화학이 굉장히 좀 슈팅이 나왔고 오늘은 조금 다시 눌리긴 했습니다만 포스코 그룹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력이 좀 강하게 나왔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 에코프로가 약간 그 그룹주들이 약간 쉬어지게 됐을 때 이제 좀 많이 안 올랐었던 종목군들, 뭐 포스코, LNF, 그다음에 LG화학, 삼성 SDI랑 관련된 쪽들 이런 쪽이 조금 순환매 관점으로 돌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여전히 만약에 그쪽을 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말씀드린 쪽에서의 좀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꽤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수익성이라든지 뭐 리튬 염호라든지 각각의 기업들을 뜯어보면 좀 매력적인 부분들이 꽤 많이 있고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부각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의 좀 순환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뭐 광물로 나누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차전지 에코프로 그룹주들 고공행진할 때 본부장님께서는 순환매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기를 계속 기회를 엿보자라는 조언을 저희한테 꾸준하게 주셨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는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 매도 리포트도 나왔다. 그리고 잠정 실적이 나온 자리라서 오늘의 하락과 대장주가 흔들릴 때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이 계산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순환매 관점 유지? 네, 저는 뭐 순환매 흐름들 유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정말 과하게 이평선 깨지 않고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자리를 지지해주면서 그 자금들이 이제 스물스물 다른 쪽으로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만 아직 추세선 자체는 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흐름도 더 지켜보셔야 되긴 해요. 다만 이제 주의라든지 이런 좀 딱지가 붙다 보니 또 거기에 따른 좀 부담감이 나온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에서의 순환매 충분히 좀 기회를 볼 수 있고 사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많이 가긴 했지만 나머지 종목군들도 뭐 이런 이슈나 모멘텀들도 반영되면 갈 길이 아직 멀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이쪽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고 그냥 단순히 기대감으로 가기보다는 실적도 같이 과하게 쫓아가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섹터여서 약간은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전지에 관한 조언 들어봤고요. 이사님과는 2차전지에 관해서 이 포인트를 짚어볼까 합니다. 어제도 저희가 2차전지를 하면서 이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안 오른 곳은 충전 쪽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 모트렉스를 여기서 좀 점검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AS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러게요. 남은 것은 충전이었나 봐요. 오늘부터 반응이 온 건지 아니면 반짝일지가 궁금할 것 같아요. 어제 이 시간에 추천으로 모트렉스 주셨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저희 20% 수익권입니다. 자, 이 종목 중심으로 해서 충전에 대한 저희 시선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 건지 조언 좀 듣고 싶어요. 일단 불편한 이야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에코프로가 현재 10%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지금 4%에 가까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항상 2차전지 이야기를 하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이 그룹주들의 추세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흐름은 이 두 기업의 주가의 조정이 나오더라도 2차전지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움직여요. 그런데 그 움직이는 종목군들의 공통점은 2차전지 플러스 자동차라고 하는 테마가 붙어있는 종목군만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트렉스도 결국 이제 계열사 자회사 모트렉스 EV를 통해서 충전 인프라 관련 사업을 하긴 하나 현대차 기아와 엮여서 자동차주의 힘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충전 인프라 하면 대표적으로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쪽은 모트렉스 그리고 이제 SK 네트워크스 이쪽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결국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쪽을 고려해 봤을 때는 SK 네트워크스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의 오늘 조정을 보시면서 이제는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조금은 더 깊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는 10초만 고민했다면 저번 주에는 20초만 고민했다면 일단 오늘부터는 1분, 2분 조금 더 고민의 깊이가, 고민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10초만 생각하고 그때 다른 결정을 할 걸 그렇죠.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네. 저도 반복된 질문인 걸 알면서도 계속 기회냐, 지금도 봐도 되냐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또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지난주 혹은 지난달까지와 다르게 이번 주는 이 2차 전지라고 하는 대규모 섹터를 조금 받쳐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는 자동차 섹터가 이제 한번 떠올랐기 때문에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예전에는 2차 전지 방향성 그 길이 딱 하나밖에 안 보였다면 이제는 2차 전지도 보임과 동시에 자동차도 보이다 보니까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이제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분들만 보시기보다는 2차 전지 플러스 자동차주와 엮이는 종목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하지만 어제 오늘 대시세 혹은 강한 오버슈팅이 나온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가격보다는 가격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올 때 한번 기다려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계속 순위 찾아보면서 그 대안 좀 계속 찾아보도록 해요. 자, 다음 이어서 3위와 2위가 경기 민감주 카테고리 안에 있거든요. 좀 묶어서 속도를 내서 3위, 2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위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신만의 페이스로 정말 차곡차곡 올라왔고요. 오늘 뿜어내고 있는 쪽이 건설 기계 섹터입니다. 특히 기계 강합니다. 자, 일단 근거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고요. 질문 본부장님께 먼저 드릴게요. 아침부터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두산밥켓 사이즈 큰 종목들이 정말 강하게 움직임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슈를 사실 저도 찾아봤습니다. 보통은 이슈가 나와서 종목을 보는데 반대의 흐름으로 봤거든요. 자, 본부장님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의미를 뚜렷하게 찾을 수 있는 재료의 근거에서 오르는 기계주인가요? 어떤 성격으로 일단 오늘 빨간불 보는 게 맞을까요? 일단은 뭐 중국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른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재건 이슈가 나올 때도 좀 이벤트가 됐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지역에서의 이런 좀 수요 증가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북미 지역에 대한 수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상승력들이 좀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두산팝켓 같은 종목을 보시면 사실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주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거의 뭐 두세 달 연달아 좀 우상향하는 이런 흐름들도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가시화가 되는 기대감이 좀 열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중국에서의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되고 또 기타 지역에서도 또 인프라 투자들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좀 기대감들이 건설기계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을 이사님께도 드려볼게요. 그럼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부터 가져도 되는지,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강하게 튀어오른 쪽에 기계주거든요. 신규 진입도 감안할 만큼 추가적으로 기대해도 되는지, 아니면 1차적인 대안 성격으로 오늘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충분히 투자를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뉴스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네. 중국이 인프라 투자에 돈을 쓴다는 뉴스를 나왔을 때 제가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2,000조가 넘는 돈을 인프라 투자에 쓰겠다. 네. 그러니까 이번 이 경기 부양책은 코로나19 때 개인한테 그냥 지급 형식으로 했던 인프라 투자가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지하철, 그러니까 철도를 깔거나 건물을 짓거나 혹은 다리를 올리거나 이렇게 이제 인프라를 늘리면서 경기 일자리를 좀 늘리겠다라는 정책인데 겨울이었잖아요. 그렇죠. 겨울이었기 때문에 땅이 안 파졌습니다. 근데 지금 날씨가 풀리고 있죠. 네. 이것과 이제 비수기와 성수기의 그 지금 사이에 딱 있는 시점에 좋은 뉴스가 나왔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또 미국은 IRA 법안 있죠. 반도체 칩스법 있죠. 그러니까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미국 내에 지금 또 공장을 지으려고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포크레인, 지게차 이런 것들이 많이 깔릴 수밖에 없고 또 오늘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LX 일렉트릭처럼 이렇게 전기, 배선 이러한 관련 기업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은 저는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추세를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득 생각이 난 건데요. 어마어마한 규모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철도에 투자가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중장비 쪽이 좀 많이 시세가 분출하는데 사이즈가 조금 작아서 탄력성 측면에서 그리고 이슈화 측면에 주목할 만한 철도주를 보는 전략은 어떨까요? 그렇게까지 선호는 제가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아하, 네. 지금 당장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는 에코프로 BM의 이제 잠정 실적이 시장에 거의 핫한 이벤트였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굉장히 큰 기업들의 잠정 실적 혹은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서 지금은
작은 기업,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당분간 시장에서 소외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실적이 보장되어 있는 쪽.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설기기 하면 지금 리스트 딱 나오잖아요. 두산밥켓,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조금 더 중소형 쪽으로 가면 진성TC, DY파워. 이쪽 리스트 안에서 선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키워드 전면에 세워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2위로 올라가서 경기 민감주 또 다른 카테고리, 다른 시선에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흑자, 전환, 수주, 호황, 백고동. 자, 실적 이야기하면서 경기 민감주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조선입니다. 자, 그래서 조선에 대한 이야기 먼저 이사님과 짧게 하고 갈게요. 조선주 한다면 흑전 저희 키워드 많이 주목을 했잖아요.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려요. 지금 시점은 아까 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봐야 된다. 이게 관건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해 주신 바 있기 때문에 좀 넓게 선택권 드릴게요. 경기 민감주를 지금 본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고를 수 있다면 조선이 실적 시즌 임박해서 지금 조선이 될까요? 원픽은 당연히 자동차겠죠. 근데 이제 자동차는 너무 이제 갔기 때문에 네. 제외를 하면 철강, 화학 이쪽 남아 있는데 또 네. 철강, 화학은 그렇게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상황. 그렇게 빼놓고 보면 남은 건 이제 조선인데 아마 이번에 조선업도 실적 안 나오면 정말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좀 높다 봅니다. 아, 정말 이번에야라는 이야기를 그쵸.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초부터 수주는 견고하다. 이미 수주 잔고는 꽉 찼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올라서 마진율 안 좋고 또 그거 해결되니까 인력 구하기 어려워서 배를 못 만들고 굉장히 많은 이 변명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1분기 가장 기다리는 것은 정말로 삼성중공업이 이번 분기에 5년 만에 흑자 전환을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번에도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 대비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하면 계속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저는 이 삼성중공업 혹은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모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본다라고 하면 워낙 엉덩이가 무거운 섹터라서 그나마 가벼운 쪽 삼성중공업을 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원픽으로 있다가 기자재 쪽에서 하나 가져왔거든요. 네, 그 종목을 보시는 게 더 낫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조선 섹터에 대해 질문 드릴게요. 조선은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 위주로 좀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뉴스에 반응하지 않을 때도 정말 많았거든요. 워낙 수주 관련 모멘텀은 알고 있는 모멘텀이라서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실적 괜찮을 거다 흑전 키워드 나오면서 오히려 불을 뿜어낼 때는 오히려 보지 않아야 될 시기로 조선주는 일단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 이번엔 다르다는 시선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뭐 비슷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장부가에 반영이 되는 걸 체크해야 돼요. 그게 언제 반영이 되나요? 이게 이제 조선업 특성상 한 네. 4번 정도로 나눠서 이게 장부가에 반영이 되는데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관계자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 섹터는 일단 위치적으로는 상당 부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실적 발표 이후에 이게 장부가에 반영되는 거를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따라가셔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기보유자분들께서는 좀 답답하시겠지만 네. 어쨌든 업황에 대한 개선 흐름들, 뭐 성과 상승, 뭐 긍정적인 얘기들은 상당히 많잖아요. 이게 산업 특성상 반영되는데 시기가 좀 오래 걸리는 것뿐이다라고 좀 생각하시고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급할 건 없다로 정리를 해도 될까요, 본부장님?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가 체크해봤고요. 랭킹 1위 열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오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어요. 그중에서도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종목은 셀트리온 그룹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본부장님과 이야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가 강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필두로 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시황 기사상으로는 뭐 실적 기대감이라고 합니다. 그 실적 기대감으로 지금 움직이는 건가요? 아니면 합병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 재부각돼서 이렇게까지 시세 분출이라고 봐야 될지 셀트리온 중심으로 흐름 먼저 점검받고 싶어요. 일단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는 뭐 실적에다가 뭐 합병 기대감 거기에다가 이제 정부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바이오 쪽에서 셀트리온이 가장 먼저 꿈틀하게 된 계기가 1조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과 이제 해외 수출
수출에 대한 이런 비중을 좀 높이는 정책이 나왔었죠. 이제 그 부분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기업이 어딘가라고 찾고 있을 때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좀 후보에 올랐고요. 거기다 이제 서장진 전 명예회장이 또 컴백을 하게 되면서 이런 좀 부분들이 좀 트리거가 돼서 한 번의 슈팅이 나왔었죠. 그러다 거기에다가 지금 추가적인 실적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또 미뤄졌었던 신약들에 대한 부분들이 한 10개 정도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합병 이슈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되기는 하지만 이게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이 재료가 노출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이 좀 가시화가 되면 될수록 사실 좀 기대감을 받겠지만 어쨌든 이 이슈는 너무나도 많이 노출이 된 부분이어서 좀 이 결과가 나왔을 때에 좀 논란은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합병을 했을 때 이제 합치는 거죠. 이번에는. 그래서 긍정적인 이슈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반영되고 있는 뉴스에 따른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달 말에 미국을 방문하죠. 국내 바이오 의료기기 참여 기업도 동행한다 이렇게 엄명히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기밀사항이라서 발표가 될지는 아직은 않을 텐데 그 기대만으로는 오르는 종목이 있어서 그런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본부장에게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저희 루닛이 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이전에 추천을 받았던 종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AS 겸해서 질문을 좀 가볼까 합니다. 자, 루니카 같은 경우는 저희 AS와 겸해서 할 텐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뉴스 나올 때 강하게 움직임이 나올 때는 그래도 수익을 확정하는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또 고가에서 좀 이평선과 이격이 많이 벌려지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럴 땐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루닉 같은 경우는 해당 이슈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본업이 굉장히 좀 강하죠. AI 의료기기에 대한 수혜가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제 루닛 인사이트가 1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2년 동안에 1000기업이 됐는데 올해 집계했을 걸로는 이제 2000기업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게 4분기마다 좀 큰 폭으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왜냐면 구독경제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또 4분기에 가장 많은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돼서 좀 상승력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뭐 그 같이 방한하는 부분에서의 좀 이벤트보다는 개별적인 이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조금 더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루닛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팁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저희 리스트 쭉 확인해 봤고요. 이제 두 분의 원픽 공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하창한 본부장에게 먼저 바로 그냥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네. 저희 어떤 종목 오늘은 원픽으로 고르셨을까요? 네, 자동차 쪽에서요. 유니테크노라는 기업을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막 많이 알고 계신 종목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자동차용 배터리 셀 케이스, 뭐 모터 부품 등에 대한 이런 플라스틱으로 이제 사출품으로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친환경으로 변화가는 이런 산업 구조 사항에서 좀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게 17년에 1%였는데 이게 작년에 20%까지 비중이 확대가 됐고 이제 한 3년 뒤로 봤을 때 매출이 한 50%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런 산업 성장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고요. 또 고객사 다변화, 공장 자동화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같은 피어 그룹들이 한 2%에서 3% 그룹인데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8.7%로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재무제표도 상당히 좋죠. 뭐 유동 비율이 152%, 부채 비율이 33%밖에 안 돼서 해당 부분에서 좀 매력도도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삼성 SDI 쪽에서 전기차 배터리 셀 수혜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SDI 향이 요즘에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고 또 이제 작년에 토지를 조금 인수를 했습니다. 178억 원. 근데 이제 공장이 됐을 때 약간의 좀 지분을 추가적으로 하는 이슈는 있겠지만 뭐 앞으로의 생산량이 굉장히 크게 늘어난다는 부분에서는 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격 목표 어디로 볼까요? 네, 갑자기 시세가 좀 튀기는데 네. 4,500원부터 4,650원까지 좀 분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6,000원 1차로 보고 있고 2차로 본다라고 한다면 요 눌리기 직전인 8,000원대까지도 상방 열어놓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3,9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김태성 이사님의 원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조선 기자재라는 힌트만을
던져놓고 좀 많이 텀이 길었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일지 공개 받아볼게요. 일단 세진중공업이라고 하는 기업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가격 전략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손절가 5,500원, 그러니까 최근에 기록했던 저점이 이탈하면 손절하자라는 전략 한번 드려보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8,500원의 목표가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늘어나는 LPG 탱크 관련한 수주, 그리고 이 풍력 관련주로 풍력 관련 부품을 또 생산을 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와도 엮일 수 있기에 추가적인 상승세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재생까지 좀 엮여 있다라는 모멘텀까지 함께 강조 받아봤습니다. 세진중공업 원픽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 랭킹 5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탁 하창한 본부장,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쭉 나눠봤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